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라. 갈수록 정성 더욱 아프다. 조상의 피로서 지킨 예지는 백주의 남에게 빼앗기고서 정의의 사랑에 돌아가려니 눈물을 뿌려서 초상하여라.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국치를 아십니까? 이 광복절이나 3.1절은 물론이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프랑스의 신혁명일까지 줄줄 꿰면서 정작 국치를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109주년을 앞둔 국치일의 참뜻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치 추념가, 지금 노래를 같이 들으셨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밝은 느낌입니다. 네, 되게 낯익은 그렇죠. 리듬이죠. 예. 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가사가 아니고 나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걸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노래였습니다. 예, 예, 예. 네,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거든요. 아하. 네, 1910년에 8월달에 그 일제 강제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많은 슬픕니까? 많은 분들이 자결하고, 그다음에 단식도 하시고, 예. 또 초에 묻혀 내려가시기도 하고,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날인데, 바로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근대적인 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예. 스코틀랜드 민요에 가사를 입혀서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노래를 만드신 거죠. 그렇군요. 네. 경술년 추파월 29일은 국치일이다. 이 앞에 국치 추념가에 나오게 되는데 네. 추파월은 이제 추파월, 가을 8월이다. 네, 추파월이라는 얘기고 예, 예, 예. 29일은 이제 국치일로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밝은 느낌의 이 국치 추념가가 오히려 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주게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무겁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경술국치 이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때 상황, 일본의 침략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1910년 8월 29일 날 궁극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이지만은 그 이전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를 둘러싸인 수많은 열강들, 러시아라든지 영국, 프랑스, 미국, 예. 청나라 등이 다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다 드러냈죠. 네.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승자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된 것인데 예. 일제가 최초로 한반도를 침략하게 되는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그 유명한 운용호 사건에 예. 의해서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 바로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고 예.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격전들을 벌이죠. 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첫 번째 격전을 벌이는 세력이 바로 청나라. 네. 그 유명한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또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일전쟁. 그 당시 러일전쟁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그 열강들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러시아가 승리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은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다. 예. 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 영국 도박사도 있었거든요. 예. 요즘에도 우리가 월드컵을 하면 그렇습니다. 도박사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도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도박사들도 당연히 러일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예상들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네. 일제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지배권은 영국이 일제가 지배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 촉발이 되는 것이고 그 러일 전쟁의 영향으로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서 을사늑약. 교육권이 박탈되고 예. 또 2년 후에 다시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그런 상황을 거치고 다음에 다시 1910년에 바로 경술국지 조약, 예. 쉽게 말하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 군대 해산이라고 하는 정말 그 치밀한 각본 속에서 이루어진 일제의 지배 침략 정책의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은 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 조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경술국지 조약이라고 하고 네.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차이? 늑약과 조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905년 조약을 이제 우리가 그 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예. 을사년에 맺어진 늑약,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1910년이 그게 경술년입니다. 또 경술년에 당한 국가의 치욕이다. 라고 해서 경술국칫. 원래 정식 조약 명칭은 다르고 예. 또 일제가 선전한 조약 명칭은 정식 명칭이 있지만은 그 조약 명칭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 또 썼던 독립운동을 썼던 명칭이 바로 을사년에 체결된 강제조약, 늑약, 늑약. 또 경술년에 체결된 치욕스러운 조약, 경술국치조약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국치조약과 늑약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뉘앙스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이 범주를 좀 넓혀서 국제 상황을 좀 볼까요? 일본이, 뭐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를 이겼다. 그렇게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그 일본의 군사력이 강하기도 했고 또 러시아의 그 작전상 그 미수도 있었고 예. 또 더 크게는 그 미국에 보이지 않는 조종도 있었습니다. 아. 그 미국도 이제 초창기에는 한반도를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반도보다는 동남아 특히 필리핀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예. 태평양 쪽에. 그래서 아무래도 태평양이라든지 한반도 쪽에서 각축을 벌이던 제국주의자들이 서로가 밀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급하게는 한반도를 포기하고 필리핀을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일제는 필리핀을 넘보지 마라. 대신에 한반도는 일제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는 손을 때려 관심을 받지 마라라고 하는 일종의 밀약을 맺었던 것인데 그 밀약이 바로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스라 테프트. 예,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라고 하는 그 두 정치인들이 밀약을 맺어서 일본의 조선의 침략을 묵인하고 또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하는 속에서 바로 그 미국의 도움 때문에 미국의 묵인 때문에 또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또 방심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러시아의 부분이었고요. 방심도 컸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매년 국실이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1910년이면은 상당히 일찍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네. 이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1945년 8월 15일 날 그날 해방된다라고 알았다면 예. 그 전날 대부분 다 독립운동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날 독립이 된다고 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해방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것인데 그렇지만 그 원인이 되는 날 바로 국치의 날이 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항상 8월 29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치 기념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심지어 매년 국치 기념식 할 때마다 마지막 다짐은 무엇이냐면 내년에는 국치 기념식 날 행사를 바로 조국에서 합시다. 조국에서 합시다. 네, 서울에서 합시다. 네. 뭐 이런 것을 항상 다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명지에서의 국치 기념식을 올해가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하는 다짐들, 오히려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국치일의 풍경들을 저희가 보면은 예. 그날은 그 마을마다 연기가 피어오지 않았다. 즉 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단식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중국 고사에도 나오지만 와신 상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나무에서 잠을 자고 쓴 담즙을 먹어가면서 복수의 날을 기렸던 바로 와신 상담의 개념으로 그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한 끼를 하루를 굶으셨죠. 예. 그래서 마을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집이 없었다라고 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에 모여서 다 연극을 했다. 예. 대운동장에 모여서 바로 그 연극은 바로 일제 침략의 과정들, 그 탄압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잔혹성을 폭로하고 또 우리가 독립을 하자고 하는 그 의지를 다지는 그 참 결의대회를 한 거죠. 마을마다. 그래서 마을마다 밥을 드시지 않고 또 모여서 결의에 찬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많고요. 예. 또 신문 기록들에 보면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이든지 사회주의 계열이든지 이점에 관계없이 또는 뭐 중국이든지 뭐 노령, 러시아 지역이든지 미주 지역 관계없이 모든 세력이 모든 계층이 다 국치 기념식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일제 침략을 당했다고 하면 그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고 큰 피해자일 수가 있죠. 피해자죠. 그렇죠. 근데 중국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국실이라든지? 그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 식민지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예. 일제 침략의 한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가장 큰 침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라고 하는데 만주사변. 예, 조선의 지배를 했던 일제가 이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대륙을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땅이 만주 땅 아니겠습니까? 그 만주도에서도 지금도 중심 도시인 그 선양, 네. 심양이죠. 심양에서 이제 9.18 사변을 일으킵니다. 즉 이제 조작으로 해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심양에 가시면 중국의 심양은 우리나라 총영사관도 개설돼 있어서 예.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특히나 뭐 광개토 대왕비를 꼭 보려 가시려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심양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심양에 가시면은 한국인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9.18 기념관입니다. 아하. 1931년 9월 18일 만주 침략이 이루어졌던 그날 예. 거기에 심양에는 9.18 기념관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주 자주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물망 9.18. 물망은 이제 물망초,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예. 것이죠. 9.18을 잊지 말자. 9월 18일이 언제냐?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침략했던 그 날이다. 9월 18일. 그래서 물망 9.18 기념관이 유명하고요. 또 37년 중일 전쟁이 되면 예. 중국의 본토로 갈 수 있는 난징도 점령하죠. 난징. 그 유명한 대학살. 난징 대학살을. 그렇습니다. 난징 대학살의 경우에는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국가주석을 포함해서 고위급들이 안 가는 해가 없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날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승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날들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유명한 우리 그 731 부대 예. 그 현장도 역시 국치의 날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731 부대가 그 하얼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위치에 있는 네, 점이죠. 네, 네. 그 장소. 거기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해서 네. 일본 제국주의 잔악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1 부대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그 731 부대의 의학적 물론 아주 잔악한 그런 행위였지만은 거기서 얻은 정보를 미국이 취득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것을 대가로 해서 731 부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 담당 전범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행위도 있었죠. 예, 네. 그때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만주 네, 그죠, 다릅니다. 괴뢰국을 만드는 네. 거였고요. 예. 아 그렇군요. 대신 그 일본의 녹십자가 그쪽 계열이라고 그래서 하더군요. 일본의 많은 생화학 기술들, 의학 기술들의 그 성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중국인뿐만 아니라 예. 그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 당할 때 조선인도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희생들 때문에 그런 의학 기술이 발전한 측면이 역으로 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 못지않게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그다지 연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남경에 가면은 그 위안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재양 기념관이라 해서 남경 시내에 가면은 아주 번듯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예.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의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그 중국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 국민들의 통합, 단결 이런 것을 잘 활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보면 여전히 한국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기도 하거니와 또 최근에 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가지고 몇몇 학자들은 또 위안부 문제 자체를 또 부정하는 그런 개탄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죠. 예, 지난주에 제가 서점을 좀 다녀왔는데 몇 주 동안 1위 하던 그 책이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 2위인가 3위로 좀 내려졌더군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2위가 됐다 하더라고요. 예, 좀 네. 내려섰는데 일단은 손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고 도대체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가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기도 쉽고 네. 저는 값이 비싸서 안 샀습니다만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일본과 이런 문제에서는 중국과 그리고 또 특히 북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북아가 연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좀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데 금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 한중일이 상당히 그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네. 국제 회의도 열고 연대 그 활동들이 활발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이렇게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현실이 나온 것이죠. 예. 저도 몇 년 전에 그 연변, 길림성 이쪽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동포들 또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네. 참여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 정부가 바뀐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적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예. 기억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사, 그 반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사 준동 세력들이 그 치고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 이왕 중국과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도 있고 중국은 지금 뭐 과거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미국은 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역사 전문가로서 특히 이제 구한말 역사 전문가로서 당시의 세계 정세와 지금의 세계 정세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떠나서 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없다면 네. 그냥 그런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앞으로의 100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그것은 뭐냐면 그 인류 한국 사회 이 지구상에서 초강대국 4개국 예.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학적인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그 사강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의 공국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가 힘이 강할 때는 그 한반도는 자기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다. 예, 네, 또 한반도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다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탠스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칼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다리도 될 수 있고 예. 그런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치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 기념식에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분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비록 분단은 됐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다. 예. 남북이 분단됐지만 바로 국치일은 같이 기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국치일이 국가기념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 이제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천청 장군은 자신의 일기에서 우리가 비록 분단이 되었지만 국치만큼은 같이 기념식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왜 국치일마저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도 기억하지 않는가라고 예. 하는 한탄들을 한 기록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달력에는 표시가 돼 있었답니다. 아하. 그 증언에 의하면 국가기념일로는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지만 달력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표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60년대가 들어서고 쉽게 말하면 한일협정 과정 속에서 슬그머니 달력에서 국치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짜도 빠졌다라고 하는 증언들, 일반인들의 증언도 많습니다. 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빼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국치를 기념했었다. 단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정황들이 많다. 예. 예.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국치일 나라로서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그걸 왜 굳이 기억하려 하느냐? 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그 제가 뭐 굳이 뭐 이스라엘 뭐에 대해서 동조적이지 않지만 예.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출애굽 예.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예. 그 정착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렇죠.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했다 해가지고 매년 10월 일주일 정도는 초막절을 지냅니다. 예. 이스라엘은 예.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집이 없이 우리가 온전한 집이 없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지면서 살았던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초막절이 유태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 나라들은 또는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아픈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 그 역사의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빛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공과 있고 과가 있고 공만을 내세울 때는 전면적으로 그 사람, 개인, 공동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공과 과. 부끄러운 거죠. 국치 그 말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 부끄러운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날을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상찰인 것이죠. 예.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그 국치 기념관가요? 국치 추념가입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국치 추념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들으면서
의미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경수년 주 8월 29일은 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서 공곡하여라. 갈수록 정서는 더욱 아프다. 조상의 피로서 지킨 예심을 백수의 남에게 빼앗기고서 정유의 사랑에 돌아가려니 눈물을 뿌려서 조상하여라.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테니 아픔과 슬픔을 항상 머금고 복수의 정가를 굳게 접어서 시온의 쇠문을 깨뜨지어라. 예, 잘 들으셨습니까? 국치 춘영가. 이 노래는 저희 뉴스리듬의 토크합니다. 방학진 실장이 나와 계시는 이 순서를 보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잠깐 음악이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 언도에서 상당히 국치를 승전 기념일 이렇게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예. 대단히 극우주의자들로서는 대단히 즐거운 날이겠죠. 예.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아마 조용히 비밀리에 예.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승진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륙 진군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나온 일본의 기사라든지 신문에 예. 대해서는 호해도 발간하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심지어 보드 게임도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화보도 만들고 하면서 이 좋은 조선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그런 또 예. 엽서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축제 날로 많이 선정했었죠 그 당시에. 예. 예. 알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인가요? 예, 올해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일 후인데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이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들으신 이제 음원이 이제 국치추념가인데 네. 이게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무대에 선보인 노래인데요. 저희가 확인되는 국치 노래가 총 3곡이 됩니다. 예. 지금 들으신 국치추념가를 포함해서 국치가 국치일의 노래 3개인데 그 3개 중에 1개 정도는 예. 우리가 교과서에 좀 실려야 되지 않나. 결국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결국 네.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악 교과서이든 아니면 역사 교과서이든 이것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저희가 그 3곡을 다 그 목요일 날 행사 때 다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원을 다시 만들어서 예. 이렇게 루슨 이름이든지 해서 저희가 공유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날 하루를 굶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요즘에 하루 굶기가 좀 어려우니까 현실에 맞게 한 끼만 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요즘엔 또 한 끼 굶기도 좀 어려우니까 예. 점심에 맞춰서 독립운동가 후손분은 그날 점심 때 차가운 죽을 드십니다. 찬죽. 저희도 이제 그날 동참하는 의미에서 차가운 죽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날 뜻을 잊자. 그래서 그때 찬 죽을 나눠주신 분들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분을 모셨어요. 예. 그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증손자라든지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이던 동암 차이석 선생님의 아드님이라든지 또 이제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드님들이라든지 또 윤기섭 교장 선생님 신흥무관학교 교장하셨던 예. 그분의 외손자라든지 오셔서 직접 그 참가한 시민들과 회원들에게 차가운 죽을 나눠주면서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하는데요. 찬죽 나눔이죠. 저는 이런 행사가 그냥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적어도 학교 급식도 차가운 죽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또는 군대 급식에서도 예. 차가운 죽이 나와서
뭐 병사들이나 학생들이 좀 의아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점심 때 차가운 죽을 주지? 바로 그게 교육인 거죠. 바로 109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 잊지 말자고 하는 차원에서 차가운 죽을 전 국민이 먹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찬죽 그 먹는 이 행사는 뭐 작은 행사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일제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회가 그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당시에는 아예 안 드셨죠, 하루를. 안 드셨고. 한 끼가 아니라 삼시 세끼를 예. 다 안 드셨는데 해방 후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는 나이가 연로해지지 않습니까? 예. 연로해지신 분들이 하루 전체를 단식하기 너무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줄여서 점심만 드시다가 또 점심도 이제 차가운 죽만 드시는 걸로 해서 지금 독립운동 사회에서는 그날 차가운 죽을 함께 먹는 것으로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보면은- 드셨나요? 아닙니다. 뭐 8월 29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맛있는 거를 먹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풍습처럼 매년 8월 29일은 우리가 풍습처럼 찬죽을 먹으면서 국치를 기억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군대라든지 학교 면에서는 뭐 전체 그걸 주는 것보다는 줄 수가 없다면 뭐 작은 종지라도 나와서 좀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보니까 그 설날에 떡국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나오죠. 그러면 동지 때 이렇게 팥죽도 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작게라도 한번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때나 이 석가탄신일 때도 특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9.7일 때에 그냥 보냈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군요. 자, 내년은 국치 110주년입니다. 110주년. 110주년이면 109주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내년이 110주년이 되는 거죠. 저희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00주년 때, 국치 100년 때, 예. 2010년에 그 국치 조약이 있었다고 말은 하는데 어디서 그 조약이 체결되는지 잘 국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 현장은 남산이거든요. 네. 과거에 그 남산이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안기부 이런 자리여서 일반인들이 그 접근하기 어려웠지만은 예. 이제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이 그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네, 남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그 국치 현장 1910년 8월 국치 현장이 바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다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가 9년 전에 100주년 때 국치 그 현장이라고 하는 표석을 세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민 모금으로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시장님께서 너무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셨군요. 정말 세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고요. 박원순 시장님요? 오세훈 시장이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잘 세워져 있고 많은 분들이 가서 볼 수 있고요. 내년 되면 110년이니까 뭐 또 표석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기억할 수 있게끔 국가기념일 지정돼야 됩니다. 예. 그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회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현재 각종 기념일로 해서 한 50여 개 정도가 지정돼 있거든요. 심지어 부부의 날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 날에 하루 넣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또 위정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달력에 드디어 저희가 110년 만에 달력에 표시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달력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해서 봤습니다만 까만 글씨로 자그맣게 써있는 국칠이라고 보고 이걸 누가 보고서 기억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 오늘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8.29 찬죽 먹기 운동 이런 것이 좀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날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행스럽게 2011년부터 이 내용을 아는 지자체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개정하거나 제정하셔서 지금 17개 광역은 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조기를 개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네, 모든 관공서가. 그것도 저 실행 안 하셔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국시일이 되면 모든 학교 관공서에 조기를 개항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죽을 같이 나눠 먹는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국가는 그 역사를 반복한다.
언제적 국질이냐, 언제적 일제 침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 노고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이고 현실입니다. 네, 오늘 같이 시간을 해주신 박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퀴즈 정답자 확인하시겠습니다. 예, 금요일자 퀴즈는 산업금이었습니다. 당첨자는 DANG1445님. 아이디가 낯이 있군요. 자주 오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퀴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을 뜻하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고 현재 스트리밍되고 있는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보내드리겠습니다.